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제 일주일치를 한 방에 다 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이걸 봤어요. 이 말이 제가 너무 꽂혔어요. 완전 초보자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밑에 답변이 바로 뭔가 하면 2천만 원짜리 포트폴리오 보고 하세요 해서 제가 더 놀랬죠. 더 놀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좀 위험합니다. 위험한 것이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바로 뛰면, 준비 운동이 안 된 상태로 바로 뛰면 수영하다가 하기 전에도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준비 운동을 안 하고 뛰면 되게 불편해요. 제가 옛날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를 했는데 마라톤을 뛰었을 때 제일 놀랬던 게 뭔가 하면 저는 이제 30대 정도 됐을 때 그걸 했는데 제 후배 서클 후배인 애가 그 전날 이제 술을 엄청나게 먹고 말도 안 되는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달리러 왔더라고요. 달리러 왔는데 제가 너 이렇게 뛰면 죽는다. 그때는 제가 이제 제 신발을 주면서 이제 너는 풀코스 뛸 거니까 이거 뛰어라. 나 이번에 10km만 뛸 거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 하면 되게 위험해요. 투자가 진짜 중요한데 너무 대충 하셔가지고 크게 이제 위협을 받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스텝은 자산을 배분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뭘 가는가 하면 현금 자산과 투자 자산으로 일단 갈라야 돼요. 현금 자산은 얼마큼 있어야 되냐? 현금 자산은 얼마 정도쯤 존재를 해야 되냐면 전체 자산에서 투자 자산은 현금 자산을 뺀 자산이 투자 자산이 됩니다. 현금 자산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액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존재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자산 규모로 한 50억 정도쯤이 넘는 사람은 2.5%에서 5% 정도쯤은 이제 현금 자산으로 있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계산이 쉽게 50억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2억 5천 정도쯤은 이제 캐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캐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쯤 되는데 2억 5천 정도쯤 뺀다라고 생각하면 투자 가능한 자산이 47억 얼마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일반 직장인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투자를 얼마큼 해야 됩니까? 현금 자산이 3개월치 생활비예요. 생활비. 그 다음 세 번째는 저 이제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6개월치 생활비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잘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더 해요. 뭘 더 하는가 하면 1년 내에 써야 될 혹은 6개월 내에 써야 될 긴급 예비비 이걸 집어넣습니다. 긴급 예비비. 은퇴한 사람은 이제 여기다가 보통 1년 정도쯤 사용할 긴급 예비비 정도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ongoing liquidity needs와 emergency liquidity needs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은행도 외환 보유고를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3개월치 수입 결제 대금,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더하는가 하면 수입 결제 대금에다가 걔를 더해요. 수입 결제 대금에다가 이제 1년 내에 갚아야 될 이제 단기 외채 이렇게 이제 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자산이 정해지죠. 그럼 2번 투자 자산이 정해져요. 투자 자산이 정해지면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외환 정도쯤으로 이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몇 대 이렇게 하는 거고, 가장 대표가 이제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환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죠. 이렇게 나누는데 최근에는 이제 채권이 너무 비싸다. 비싸도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죠. 마이너스다. 그래서 채권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자산이 싸지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한 20% 좀 투자를 하고 이게 이제 책에도 써놨는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채권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재도 이제 제가 이제 책에 적어 놓긴 했는데, 원자재는 뭐가 있는가 하면 프레셔스 메탈,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인,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현재 굳이 따져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채권은 이제 우량회사채 정도쯤 살 수 있어요. 우량회사채. 그래서 이거는 이제 LQD 정도쯤 되는 자산들이 있는데 이미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얘가 이제 오르긴 했지만 별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저는 이제 주식을 100%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원자재는 이제 카파 정도 좀 살 수 있고, 최근에는 그레인 사겠다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좀 근데 기대 수익이 좀 옛날에 좀 낮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사는데 지금 그게 있고, 현재
계절이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정도쯤 되면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좋아지는데 지금 그게 아니어서 저는 위안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산 이제 이렇게 이제 산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러면 투자자산을 만약에 주식 투자자산이라면 얘를 어떻게 고르냐? 얘를 고르는 방법은 코어, 세틀라이트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틀라이트. 그래서 여기는 인덱스를 사는 거고, 여기는 그 종목을 사거나 알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뭐라 부르죠? 알파를 만들어내는 ETF, 그러니까 뭐 하여튼 ETF인데 인덱스를 제외한 거, 이렇게 사는 것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입니다. 대표적.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저는 지금 현재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코어 자산이 존재하고요. 코어 자산. 그 다음에 그 계절 자산이 존재하고, 계절 자산. 그 다음에 지금은 뭔가 이렇게 그 큰 알파가 나오는 지금 이제 성장 자산 정도쯤을 살 수 있겠죠. 살 수 있고, 얘가 이제 비중을 정하는데 뭐 3대, 4대, 3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맞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뭐 이제 그 뭐 20, 50, 3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가 6대 이렇게 오진 않습니다. 이 비중은 up to 50을 넘어서진 않음.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된다. 투자를 하면. 그래서 첫 번째는 자산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뭘 신경 써야 되는가 하면, 여기 현금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서러운 일은 뭔가 하면, 가장 서러운 일은 금매로 파는 겁니다. 금매로 밀려서 파는 거죠. 가장 좋은 일은 금매로 사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 손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동영상에 그 2천만 원짜리 포트폴리오는 이거가 충분하다는 근거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주식을 초보이신 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려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려와야 된다. 그 다음에 저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그때는 이런 자산들을 했을 때 뭘 했는가 하면 베타를 키웠었어요. 베타를 키웠는데 지금은 베타를 키워야 될 시점은 좀 아닌 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타이밍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타이밍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요거 있네요. 장기 우상향을 믿고 3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장기를 한 계절로 잡아야 될까요? 안 그러면 몇십 년 잡아야 될까요? 있는데, 요것도 이제 분리를 한번 시켜야 돼요.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 코어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자산들은 뭘 근거로 하는가 하면, 이것에 대한 빌리프, 믿음은 뭔가 하면 얘는 M2가 증가한다요. M2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사라져도 전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뜻인가 하면, 이 뜻인데, 이게, 자, 제가 이걸 써놨는데,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는 단어를 우리는 되게 많이 씁니다.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면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20%가 증발됐다 그러니까, 증발됐다. 근데 증발되진 않는데, 물의 순환 역사에 보면 재밌는 것이, 지구 표면 위에 물의 양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비가 돼서 떨어지는데, 지구라는 곳이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인터스텔라인가 그런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데, 지구 표면에 물의 양은 항상 동일해요. 항상 동일하다. 그런데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이 동일하지 않아요. 왜 동일하지 않냐면, M2를 보면 매우 길게 광의 통화가 이렇게 증가됐죠. 이렇게 증가됐고, 특히 1970년도부터는 이렇게 이제 돈은 증가됐지 돈은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디플레이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존재를 하는가 하면, 물은 사라지지 않는데, 투자에서는 물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늘어난다. 그런데 망하는 회사는 존재하니까 부분은 사라져도 전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런 뜻이죠.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이 한때 엑슨모빌이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MS였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었던 적도 있고, 이게 막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데,
전체 합인 S&P 500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코어 자산이라고 하는 건 그런 자산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믿음이 익으니까 장기 투자가 10년 단위도 오케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10년 정도쯤 생각하고 투자를 하거나 제가 지금 이제 자식한테 주고 뭐뭐해서 10년 정도 투자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할까요? 그럼 이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자, 계절 자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얘는 피델리티가 분석을 했는데 고성장 저물가 고성장 고물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계절 투자를 해서 뭘 하게 되는가 하면 교환하는 거죠. 교환. 사계절 투자를 교환되는 하는 거니까 치환이라는 표현이 더 낫나? 그러니까 이거는 쉬프트 하는 거죠. 쉬프트. 그러니까 봄의 자산에서 여름 자산을 쉬프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절이 존재를 하는데 계절성이 투자에서 계절성은 존재한다. 계절성이 존재를 하고 이 계절성과 분석을 해서 만든 업종이 있다. 그래서 그 업종을 사는 거죠. 이 업종을 사는 거고 얘는 주기가 변한다예요. 변한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경기순환 주기와 진폭이 다르다. 변하기 때문에 얘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바꾼다죠. 바꾼다니까 지금은 금융주를 사고 지금은 기술주를 사고 지금은 이미 소비재를 샀다가 계절이 여름이 되면 바꾼다. 얘는 바뀌는 자산이죠. 계절은 바뀌는 거니까 옷이 바뀌듯이 바뀌는 거죠. 성장 자산은 지금이 갖고 있는 되게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은 뭔가 하면 코로나 이후 세계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이제 자산을 짠 겁니다. 자산을 짠 거.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10년, 20년을 잡아야 할까요? 코어는 맞고요. 코어는 맞고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레버리지는 날카로워서 위험하지만 꼭 써보고 싶은 칼이다. 요거 제가 저 뒤에 바이든 얘기할 때 왜 지금은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제일 걸렸던 게 이건데 하락장이 마음에 걸린다. 하락장이 마음에 걸린다는 말은 로스죠. 로스. 손해를 본다. TMF 지금 사면 안 되는 자산이고요. TQQQ도 저는 TQQQ는 뭐 그나마 좀 나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산을 할 때 계절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눈 딱 감고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눈은 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라면 MDD를 견딜 수 있을까가 걱정되고 이게 자 보시면 제가 이걸 할 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맞출 자신 있으면 당연히 이거 90%하고 5% 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성장 자산이라고 보는데 어제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성장 자산인지 알아서 썼으면 97년도에 아마존 샀겠죠. 2018년도에 테슬라 샀겠죠.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 왜 어려운 일인가 하면 예전에 이제 1등이라고 생각을 했던 회사가 있어서 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샀으면 망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 회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해서 하이텔 천리한테 샀어도 망했을 거거든요. 그게 뭔 뜻인가 하면 성장 자산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성장 자산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빌리프, 신뢰를 간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인가 하면 여기서 변화가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이에요. 드라마틱하기 때문이다. 자, 들어와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 얘야말로 197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971년도 99년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5천까지 갔다가 얘가 130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만큼 떨어질 때 이걸 참을 수 있냐는 거죠. 참을 수 있냐 당신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얘는 높은 변동성을 가져요. 얘는 변동성이 커요. 여기는 변동성이 크다. 여기는 변동성이 크다. 여긴 상대적으로 적다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니까 네가 맞아도 내 생각이 맞았어도 이걸 가져갔을 때 마음이 되게 아파요. 되게 아픈데 맥시멈 드롭다운이라는 단어는 누가 쓰는 단어냐 하면 이런 단어는 기본적 분석가들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MDD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내가 맥시멈 드롭다운에 걸려서 손절했잖아 이렇게 말을 했냐. 피터 린치가 내가 맥시멈 드롭다운에 걸려서 손절했잖아 이렇게 말을 했냐. 존 네프가 그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이 손실이라든지 MDD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자산 배분을 잘하고 타이밍하고 종목 배분을 하는 것보다 이 자체가 훨씬 더 마음이 아프고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파냐 이게 물어보셨는데, 발라틸리티다, 발라틸리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뭐가 되는가 하면 변동성이 리스크예요. 맥시멈 드롭다운이란 말은 뭔가 하면 결국 이건 발라틸리티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맥시멈 드롭다운을 계산을 하는 방식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퀀트의 전성시대잖아요. 지금처럼 퀀트한 모델을 만들기가 쉬운 시대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데이터 처리하는 기술은 되게 좋아졌고 옛날보다 프로그램들은 짜기가 훨씬 더 쉬워졌으니까. 그래서 쉬워졌는데 저는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전 맥시멈 드롭다운이라고 하는 류의 것들이 금액으로 결정돼 있으면, 금액으로 나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5천만 원 날리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이제 10억 투자를 하거나 20억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처음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발라틸리티가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워렌 버핏은 리스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리스크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리스크가 로스라고 얘기하고 좀 아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발라틸리티라고 얘기를 하지만, 워렌 버핏은 리스크가 너의 무식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 네가 그 기업에 대해 잘 모르는 거다. 자, 그러면 종목을 고를 때 잘 알려고 하면 차라리 1등 종목을 사든지, 안 그러면 우량 기업을 사든지 하게 되면 리스크가 뚝 떨어진다는 거죠.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는데, 근데 우리는 뭘 되게 좋아하는가 하면 처음 보는 회사를 되게 좋아해요. 처음 보는 회사.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건 다 아실 텐데, 버핏이 애플 주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를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왠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러 딱 받으러 딱 갔는데 종목을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애플하고 삼성전자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장난치십니까? 제가 처음 들어본 회사, 듣도 보도 못했던 회사, 그런 회사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종목을 살 때 차라리 우리가 다 아는 회사를 사는 것이 되게 좋고, 쉬운 방법은 시가총액의 상위 10% 내에 있는 걸 사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되게 쉬운 방법이죠. 쉬운 방법. 그럼 타이밍 고르는 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보는가 하면 경기도 보고 물가도 보고 금리를 봐서 타이밍을 고르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게 낫다.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얘기를 다시 좀 하면,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로스라고 생각하거나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나타난 개념, 요 두 가지 나타나는 개념이 MDD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MDD, 맥시멈 드롭다운. 근데 저는 이제 저렇게 쓸 바에야 저렇게 맥시멈 드롭다운을 써야 되겠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얘를 더 줄이시면 돼요. 더 줄이시면. 그 다음 저 뒤에서 다시 이제 한 번 또 나올 텐데, 뭐라 하는가 하면, 네 번째는 어려운 건데, 베타와 알파의 관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베타 관리죠. 베타 관리. 이건 뒤에 할 건데, 베타 관리를 해서 변동성을 좀 낮추는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쯤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